잠깐만요. 지금 약장에 오메가3 있으신가요? 꺼내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역한 비린내나 톡소는 내가 나면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때문에 드시는 칼슘제. 혈관 벽에 쌓이는 게 아니라 뼈에 쏙쏙 흡수되는 방법.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약이 되는 한식 밥상 비결까지 진짜 값진 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식단 식구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알짜배기 소식만을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 좋은 하루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오늘도 건강 챙기러 오신 분들끼리 서로 인사 나누는 거예요. 요즘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가장 따뜻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식사 후에 약통 꺼내시면 한 주먹씩 드시죠? 밥보다 알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사다 준 비싼 영양제, 또 텔레비전 광고에서 몸에 좋다고 난리인 건강기능식품들. 그거 다 챙겨 드시느라 배가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몸에 좋으라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간과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심코 먹은 알약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약장을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쓰레기통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내 몸 망치는 일 오늘부로 끝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수십만 원 아끼는 것은 물론 보약보다 좋은 진짜 한식 식단 비결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아마 전국 모든 가정에 한 통씩은 있을 법합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참 많이들 드시죠. 대형마트에 가면 1년치라면서 알약이 수백 개씩 든 커다란 통을 아주 싸게 팔죠. 피 맑게 해준다는데 가족들 다 같이 먹이자 하는 흐뭇한 마음으로 집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메가3 알약을 꺼냈을 때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난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건강식품이 아니라 독입니다. 많은 분이 생선 기름이니까 당연히 비린내 나겠지 하고 그냥 삼키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메가3는 본질적으로 기름입니다. 들기름, 참기름과 본질이 같아요. 기름은 빛, 열, 공기를 만나면 산패됩니다. 쉽게 말해 썩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방에서 들기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짙은 갈색 병에 담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시잖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사온 그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떠올려 보세요. 밝은 조명 아래 몇 달을 버텼고 집에 와서도 매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산소가 계속 들어갑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이 시중 오메가3 제품을 수거해 분석했더니 절반 이상이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산패 상태였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혈관을 살리는 게 아니라 멀쩡한 혈관을 공격하는 독이 됩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생선의 심한 비린내가 진동하거나 캡슐끼리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 어떻게 드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 주방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60% 이상 들어있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예요. 들기름 한 숟가락에는 6,000mg이 넘는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들기름 보관법 메모하세요. 첫째, 꼭 갈색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갈색병이 없으면 종이로 빛이 안 들어가게 싸주세요. 둘째, 개봉 후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나물 무치실 때 불 끄신 후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가락만 살짝 둘러주세요. 볶음이나 전에 고온에서 쓰시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삼치를 무 듬뿍 깔고 조림으로 드시거나 양념을 올려 찜통에 쪄서 드세요. 고등어 한 토막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기름에 튀기시면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고등어 양념찜이나 고등어 조림으로 드셔보세요. 공장에서 찍어낸 캡슐 속 기름보다 정성껏 차린 밥상 위 고등어 한 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우리 몸은 훨씬 더 안전하게 흡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 드시는 루테인이나 비타민 A 속에 숨겨진 베타카로틴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루테인 좀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를 아직 못 끊으셨거나 오래 피우셨던 아버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매일 먹게 했더니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18%나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고함량 비타민 A는 간에 축적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럼 눈 건강은 포기해야 하냐고요? 아니죠. 우리 한식 밥상에 부작용 전혀 없는 천연 비타민 A가 가득합니다. 바로 당근과 시금치입니다. 참 신기한 게 영양제 속 합성 베타카로틴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천연 베타카로틴은 오히려 폐암을 예방합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자연의 영양소는 식품 속 수천 가지 미세 영양소와 손잡고 우리 몸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공장 알약에는 이 조력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살짝만 볶으면 흡수율이 8배나 올라갑니다. 채 썬 당근을 살짝 볶고 계란 하나 톡 깨 넣어서 당근 계란 볶음으로 드시면 눈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 보충까지 완벽합니다. 영양제 한 알보다 이 반찬 한 접시가 침침한 눈을 더 밝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드시는 고함량 칼슘제입니다. 병원에서 뼈 밀도가 낮아요 소리 들으면 제일 먼저 칼슘제부터 사러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칼슘은 참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한 번에 많은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 고함량 칼슘제는 알약 하나에 1000mg, 심지어 1200mg씩 들어있죠. 이걸 한 번에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칼슘 찌꺼기들이 피 속을 둥둥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혈관 벽에 엉겨붙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칼슘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무려 30%나 높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도 10년간 2,700여 명을 추적한 결과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비싼 어골 칼슘은요? 생선 뼈로 만든 천연이라서 괜찮지 않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혈관으로 쏟아지는 속도입니다. 천연 어골 칼슘이라도 고농축 캡슐로 삼키면 결과는 같습니다.
아무리 천연 어골 칼슘이라도 500mg에서 1000mg씩 고농축 캡슐로 뭉쳐놓은 것을 물과 함께 삼키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칼슘이 혈관으로 폭격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순식간에 넘어버리고 결국 갈 곳 잃은 칼슘은 혈관 벽에 들러붙게 됩니다. 반면 같은 양의 칼슘이라도 음식으로 드신 분들은 이런 부작용이 없었고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논문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칼슘은 알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천천히 채우셔야 안전합니다. 만약 영양제를 드셔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한 번에 500mg을 넘기지 마시고 아침 200에서 300, 저녁 200에서 300으로 분할 섭취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빈속에 드시지 말고 음식물과 섞여 천천히 흡수되게 하세요. 식사하실 때 중간에 드시는 겁니다. 두부 반모에 칼슘이 약 200mg, 잔멸치 한 수저 15g에는 150에서 180mg으로 칼슘이 가득합니다. 멸치를 꼭꼭 씹어 드시면 위장을 거치며 2~3시간에 걸쳐 칼슘이 천천히 안전하게 뼈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돈 들여 비타민 D 영양제 또 사지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 딱 20분만 햇볕 쬐며 산책해 보세요. 햇살이 공짜로 만들어주는 비타민 D가 밥상으로 섭취한 칼슘을 뼈에 꽉꽉 채워줍니다. 어르신 중에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자식들이 사준 영양제를 10종류 넘게 드시는데 정작 식사는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만 드시더라고요. 속은 늘 더부룩하고 기운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 알약들 다 치우시고 오늘 저녁엔 두부 넣은 된장찌개에 들기름 친 나물 한 접시 드셔보세요. 한 달 뒤 그분이 밝게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잘 오고 살 것 같아요.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간과 위장을 혹사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정제된 영양제라도 정성이 담긴 자연의 밥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알약보다 땅에서 자란 제철 나물, 정성 들여 끓인 국 한 그릇을 더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비싼 영양제 대신 당근 하나, 두부 한 모 더 담아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올리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 향긋한 들기름 나물 한 접시. 그것이 내 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약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보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보자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말이죠. 오래오래 꼿꼿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 시니어 영양식단이 여러분 곁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강의 때는 요즘 가장 맛있는 봄 나물에 대해 가장 알찬 정보,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속 편안하고 평안하게 주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영양식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